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무역도 일반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햇빛이 쨍쨍 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일만 해서 바이어하고 계약이 잘 돼서 환호성을 울리며 제품을 만들고 또 휘바람을 불며 선적을 하고 또 대금이 들어와서 파티도 하고 회식도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나의 잘못, 셀러 입장에서 아니면 바이어의 어떤 고의적인 클레임 이런 거에 의해서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태풍 이상의 어떤 시련이 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과정들이 무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외에 있는 거래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한 거래선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은 클레임이나 어려움을 잘 해결해서, 다시 말하면 고객 감동을 줘서 고정 거래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 만족은 고객 감동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감동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잘 마무리되면, 불만이 있을 때 잘 마무리돼야 고객 감동이 온다고 합니다. 그 고객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에만 있는, 국내 거래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분쟁, 클레임의 해결 방법인 중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무역에서는 여러 이유로 불만이 서로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 숫자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대금을 사전에 줄 거냐, 사후에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 사전에 대금을 준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상이 대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적 전에 물건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보면 수출상과 수입상이 있고, 상품 한쪽은 대금을 받고 한쪽은 대금을 주고 물건을 선적하고 물건을 받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지급은행, 결제은행, 송금은행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제거래에서는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 거래는 직접 만나서 주면 되죠. 물건 받고 돈 바로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거래도 큰 거래는 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지만 국제 거래는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의뢰를 누구한테 합니까? 수입자가 자기 거래은행한테 할 거고요. 그 거래은행한테 하게 되면 수출자 거래은행하고 바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은행 간에 연결 고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환약정 계약이라고 하거나 스위프트로 연결되어서 둘이 어떤 은행 간에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관계가 없을 때에는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결제은행이 두 은행 사이에서 끼어듭니다. 그러면 수입상 은행과 수출상 은행, 그 사이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두 은행 사이에 대금 지급, 대금 결제를 중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물건이 나가고 돈을 받는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몰라도 은행 가서 구자를 알고 송금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굳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한번 본 계약서의 일부인데요. 계약서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내용의 가격, 품질, 선적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페이먼트,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계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그때그때 거래에 대한 수량, 물량, 단가를 거주하는 앞면 또는 그 뒷면에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계 또는 그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사전에 합의된 일반적인 약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적 안 해도 된다. 코로나가 세해서 우리 공장이 멈췄을 때는 니네가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합의했는데 물건을 싫다 보니까 중간에 물건이 몇 개가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되느냐? 5% 정도 없어진 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규정한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레임 조항과 아비추레이션 조항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클레임 조항을 반드시 둬라. 수출상이 이걸 안 두면 언제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에 대한 제기가 올지 모릅니다. 클레임의 제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은 수출사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아까 이 비엔나 협약에 대해 CISG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보통 2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reasonable time.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그 클레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럼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제품을 받아보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국제 거래에서는 2년을 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수출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켓 클레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고의적으로 니네 물건에 하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집을 잡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입장이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안 들어오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또 찾아가자니 그 사람이 만나줄지도 불분명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은 주관적인 품질 수준에 대한 것을 네가 잘못돼서 내가 맞아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에 대한 내용을 꼭 들어오는데 중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제거래인데 분쟁이 발견했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상대 국가에서 그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추에이션 조항을 넣어놓으면 계약서에 넣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정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개 내용은 비공개로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니까 공개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뉴욕 협약. 다시 말하면 뉴욕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상대국에서 아비추에이션 결정이 난, 중재 판정이 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결 난 것은 해외 나가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비즈니스는 시간과 비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하나는 중재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통상 3명인데 3명 중에 상당 부분이 뭐 다인 경우는 아니고 변호사가 끼기도 하지만 업계 전문가입니다. 업계 전문가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비즈니스 현실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을 참고는 하지만 비즈니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누가 책임이야, 누가 얼만큼 책임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1억짜리 중개를 하게 되면 한 80만원, 100만원도 안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변호사 사고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한다는 게 뭡니까? 법원은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중개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 판정하게 되면 그것이 파이널입니다. 다시 중개를 신청하거나 다시 법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돼서 오히려 상대방,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계약하고 다시 거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것은 서면의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개는 우리의 계약의 분쟁은 중개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서면에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로 작성해도 됩니다. 사전에 분쟁 발생하기 전에 해도 되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반드시 서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유의해서 중재 조금 중요한 내용에서 아주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무역 클레임이 왜 발생하느냐는 것은 문서 중에 예를 들면 비가 와서 물에 젖을 수도 있겠죠. 특히 종이 제품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는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흰색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를 하거나 법원에 가게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둘이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건이 하나를 더 갔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100원에 10개 보내기로 했어. 근데 2개 안 갔어. 그러면 너 80원만 보내. 아니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70원만 보내. 70달러만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어떤 다음에 추가로 물건을 더 선적해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원만한 해결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때 이게 고객 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계를 보냈는데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우리 중개로 싸워보자, 재판으로 싸워보자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엔지니어를 보내서 그 물건 고쳐줄게. 그리고 부품이 하나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 물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렇지만 책임자를 떠나서 그 물건의 부품을 무료로 보내줘서 교체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고 이와 같은 고객의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의 마케팅을 할 때 클레임 자체가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져서 고정거래선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무역이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명한테 100달러 거래하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100달러 거래하는 게 이윤이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요? 운송비 훨씬 저렴 들고 이 번거로운 포장 작업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들 수 있잖아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중개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알선이나 조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알선은 제3자가 조금 끼어들어서 화해로 잘 해보자 해서 너는 이거 양보해, 너는 이거 양보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잘 안 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요. 조정은 쌍방가의 당사자,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조정안을 내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중개하고 차이는 뭐냐? 상방이 합의한다는 건 동일한데 조정은 그 결과물을 둘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젝트를 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중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반면 중개는요. 사전 합의에서 중개를 신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가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파워풀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중개한 것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직소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이널한 해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개조항에 우리는 이거를 파이널한 해결로 본다라는 내용을 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국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개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확정적인 걸로 판결이 됩니다. 자,
무역 클레임 중재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재가 중요한 이유는 뭐 아주 강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 중재 조항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아예 예를 못 박았습니다. any dispute 하고 쭉 나와 있죠. 이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럼 상대방이 뭐 오케이 해서 되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줄어들까요?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떼쓰는 악덕적인, 악의적인 클레임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해봤자 자기가 손해인 게 뻔하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중재 조항이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는데, 자, 클레임은 일정 기간 내에 재계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마켓 클레임이 안 팔리니까 그걸 재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서 항상 상대방은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사실은 오다가 적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근데 10개, 4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면 또 그럴 때 안 팔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뭡니까?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금액이 커졌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전에 소량 거래할 때 문제 안 생겼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두 가지 조항, 1번과 2번 조항을 안 해놓으면 물건이 거래 금액이 커졌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표준화시켜서 이 분쟁 예방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3자 인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고 올해도 이제 발생하는데, 왜 나 외국의 유명한 그 브랜드야, 뭐 우리가 알만한 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브랜드를 딱 대면서, 그런데 내가 프랑스에 있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인도로 보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업체 이름을 써가지고 오더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실으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나중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니네 무역 보험을 통해서 이용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다시 말하면 업체 소재지는 프랑스에 있는데 물건은 인도로 보내,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제3국에 인도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 브랜드나 그 업체가 아니고 그걸 인용한 거죠.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유명업체한테 나 오더 받았어,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 나한테 거래가 없던 유명업체가 바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힘든 경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신용조사, 그런 사람이 실제 있는지, 그럴 때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받으니까요. 그럴 때 요령은 그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을 또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지 그 사람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네가 오다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실무적인 확보 방법, 어떤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요, 또 하나는 클레임과 관련해서 조금 관련은 없을 수도 있고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일을 해킹해서 너 ABC 계좌로 1, 2, 3, 4로 보내달라고 하는 계좌를 변경해버리는 겁니다. BCD 계좌 3, 4, 5, 6으로 보내라고 해서 해킹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계좌 변경의 해킹인데, 기업이요,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계좌 변경은 전화로 확인하고 서류로도 확인하는 이중 장치가 필요하고, 메일로 받았다 해서 이거 바이오 메일 맞아,
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일을 위장하는 거죠. 바이어가 보낸 것처럼. 또 그 어드레스를 교묘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하고 연락할 때 계좌가 변경했다는 것은 서면과 통화를 통해서 반드시 2중, 3중에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구자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조항을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상대방이 중재를 니네 나라에서 해? 한국에서 해? 아, 나 싫어. 미국에서 해? 중국에서 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3번에 쓴 것처럼 클레임을 피제기하는 국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또는 제기하는 국가에서 전환한다 이런 절충안이 있을 수 있고요. 2번 안처럼 신속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 중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달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평상시 비즈니스에 그게 매달리게 되면 기업이 훨씬 더 이익이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악용 가능성이 높은 조건은 수정하라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뭐 바이어의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여기도 나오면 선적할 때 바이어의 승인을 받으라든가 이와 같이 바이어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빼서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악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재 조항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쟁 해결은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